자, 4,0을 지난 직선과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뭐더라고?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지금 요 직선을 만났다. 미지수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나 가지고 있더라. 그럼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으로 쪼개줘야지. 그래서 뭐 하는데요?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주는 거지. 기억나니? 정점을 지나는 직선 뭐 해달라고? 미지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은 항상 지나는 점을 무조건 찾고 시작을 하는 거.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0 되도록 하고 싶어. x는 얼마? 0, x가 0할 때 y는 1입니다. 0,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하자? 어느 한 직선은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어. 뭐 굳이 치자면 k 플러스 3이지. 근데 어떤 점은 어떤 또 다른 직선은 4,0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대. 그때 둘이 뭐 해요?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나달래. 그럼 일단 얘는 뭐 해야 돼? 무조건 여길 향해 갈 수밖에 없지.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4분의 1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직선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놈의 수직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지. 아, 기울기 뭐겠네? 4. 근데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얘. 그래서 K는 1인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음? 오케이? 간다. 세 직선으로 지워도 되나? 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래. 자, 직각삼각형에서 엄청난 특징 뭐임? 말 그대로 어느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놈들과 기울기가 이미 정해져 버린 녀석들을 좀 구분해야 되겠네. 뭐 확인하자마자 얘네들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뭐 기울기를 구한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어. 왜? x의 계수랑 y의 계수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네. 그럼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얘네 둘이 수직으로 만날 수 있잖아. 두 번째는 얘네 둘이 수직으로 만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역과 디귿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뭐 해줄까? 이거 기억나냐? 3분의 a x의 계수와 y의 계수 2분의 y의 계수 마이너스 1이 뭐 한다? 둘이 잠깐만 수직이잖아. 에이씨 쏘리 수직이면 뭐야 공식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이 0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3a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게 얼마다?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3분의 2다. 두 번째 1번 2번 가보자. 그럼 뭐 한다? 역시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0입니다. a는 얼마 나와요? 2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수 a를 구하시오니까 2가 답이겠지. 알았어? 끝. 197번. 자, 이번에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 뭐 세 직선이니까 당연히 삼각형이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 그럼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도대체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치? 직각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혹은 그냥 직각도 아니고 이등변도 아닌 그냥 이상하게 놓이는 삼각형이라서 막 중학교 때처럼 사각형에서 기퉁이 빼고 기퉁이 잘라내고 기퉁이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구할지 등등등. 뭐 해야 돼? 뭔가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뭐 어쨌든 삼각형 모양을 판단을 해야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빨리 파악하자? 아까 말했듯이 뭐부터 빨리 파악하자? 그림부터 그리든가 어쨌든 삼각형 모양부터 빨리 판단을 해보자. 바로 보이는 뭐 있나? 수직 같은 거? 없네. 연립 방법이 없나? 일단 정 안 되면은 두 개 해가지고 교점 찾아서 거기서 뭐 한 모서리 한 선분과 한 선분과 한 선분의 길이를 찾아서 혹시 직각은 아닌지 판단을 하던가 뭐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세 교점을 다 찾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냐? 너무 노가다잖아. 수직도 아니고. 음, 대충 그림 한번 그려보자. 안 되겠다. 자, 요 녀석의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혹시 그림에서 유출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얘 뭐예요? y는 2분의 1x.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겠지? 얘는 아이 지저분해라. x가 2분의 21, 막 10, 아이씨. 이쯤? 그 다음에 0,7. 이쯤? 에이, 정말. 너무 위로 올라갔는데? 몰라.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얘 그려보자. 아, 참. y는 4x 마이너스 7. 한 요쯤? 마이너스 7. 한 요쯤? 이렇게 생겼대. 이거네? 아이, 똥같이 생겼다, 그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마 문제가 그거였나 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문제였나 보다. 그래서 뭐 이미 찾아버린 김에 음, 요거 두 개 교점을 먼저 구할게요. 얘 두 배 빼자. 7y. 얘 두 배 빼자. 마이너스가 아닌 것 같은데. 49가 아닌 것 같은데. 두 배에서 빼자. 마이너스 40이구나. 마이너스 35지. 그래서 y는 5입니다. 그 다음에 y가 5가 됐을 때 x 값은 3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3,5예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것도 구해야지 뭐. 교점 다 찾아야 돼요. 결국 어쩔 수 없어. 요들의 교점 찾자. 요들이도 교점 찾고. 4x 마이너스 8y.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빼자. 마이너스 7y 플러스 7. y는 1. x는 2. 2 마이너스 오케이. 2, 마이너스 1. 응? 2, 1.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두 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2x 마이너스 4y.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1은요. 빼자. 7y 플러스 21. y는 3이네. 6,3. 맞는지 뒤에서도 확인. 12. 9. 21. 오케이, 맞다. 자, 그러면 이거 실컷 구한 거 이건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음? 결국 이 두 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야지 뭐. 루트 16 더하기 4. 2루트 5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직선이 뭐야 지금? 내가 마지막에 그린 거. 또는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등장한 것 같아. D 찾자. D 얼마예요? X 계수 1제곱. Y 계수 마이너스 2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서 분모로.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점. 대입해야죠. 3 마이너스 10 절대값. 뭐 나와? 루트 5분의 7 나오네. 그게 높이다, 맞지? 그럼 이제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7 되겠네. 끝. 됐나요?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했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냐? 자취의 방정식 하면서. 문제는 뭐라 그랬어? 문제는 자취란 말이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풀이는 자취를 써야 돼. 이 말까지 했지. 그러면서 문제를 보여주진 않았었던 것 같아. 자, 간다. 뭐야?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취란 말이 없잖아. 대신에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시오가 있잖아. 맞죠? 이겁니다. 자취란 말이 없지만 우리는 뭐 한다? 자취처럼 해석할 거야. 뭐야? 3x-4y 플러스 7은 0과 y축을 x는 0이라고 쓸게요. x는 0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그럼 뭐 한다? 해석을 해보, 다시 바꿔. 으로부터 뭐야? 거리가 일정한 또는 같은 그런 점의 자취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해? 같은 거리라며. 요 점으로부터 거리와 거리를 찾아주는 거야. 오케이? 거리 찾아보자. 첫 번째는 정과 직선의 거리네. 루트 9 플러스 16 분의 3x-4y 플러스 7의 절대값까지. 두 번째 그게 뭐랑 같아진다? x는 0. x는 0으로부터의 거리 어떻게 잼? 그냥 x 좌표 자체가 거리지. 근데 x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x라고 쓸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 오는 게 일단 1절이다. 자취 문제다. 2절도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건 잠깐 스톱하고 여기까지 이해 다 됐니? 설명 다 안 해도 되겠니? 자, 이어간다.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뭔데? 일단 분모 저거 좀 없애자. 이거 없애주면은 뭐 나오냐면 뭐 밖에 나가? 자, 요거 절대값 는 절대값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풀래? 절대값 는 절대값 푸는 방법 뭐게? x가 절대값에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고 여기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면은 못 풀어. 또는 너무 어려워지거나 훨씬 쉬운 풀이가 있다. 뭘까? 딱 두 개로만 풀어주면 된다. 뭐? 절대값 속이 양양이거나 음음인 경우. 즉 절대값을 그냥 풀어도 돼. 그냥 속의 게 그냥 똑같아요. 양수든 음수든 그냥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같을 수도 있잖아. 또는 부호가 서로 반대였을 수 있어. 부호는 반대였는데 절대값 씌워서 같아진 경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얘는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그 중에서 A가 양수이며 Y의 개수가 4인 것 찾으라고 하니까 위에 거겠지. 근데 지금 원래는 두 개가 다 답입니다. 알았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2,0과 0,6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직선 LM의 기울기에 합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일단 LM이 어떤지 보자. 직선 L은 점 O를 지났는데 원점. 그리고 L과 M은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서 만난대. 일단 선분 AB와 만난대요. 두 직선 L과 M은 OAB의 넓이를 상동한다. 저게 뭔가 좀 킥이 될 것 같은데. 가보자. 여기 A 2,0이 있어. 0,6, 2, 4, 6 요쯤에 있어. 그리고 OAB 어차피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거 놓고 시작하자. 에이씨. 선분 AB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L이라는 직선에 대한 설명. 일단 첫 번째 원점 지나래요. 그 다음에
AB 위에 M과 L이 같이 어떤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이 위를 지나가야 된다. L만 봐도 맞지? 근데 넓이를 3등분 한대. 뭐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네. 두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나는 일단은 L이 지 혼자 3등분 해줘야 돼. 그러면서 이 L이다. 그러면서 M은 저 점을 함께 지나면서 이게 P거든. 함께 지나면서 여기에서 중점을 지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일단 첫 번째야. 근데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야. 왜? 처음에 그 아까 L 그었었지 내가. 처음에 L을 그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지 혼자 일단 3등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 3등분을 하는 방법이 꼭 여길 지날 법은 없지. 여기 지나면서 얘를 만들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해? 여기서 지나면서 이놈의 중점을 지나가주면 되잖아. 맞죠? 이겁니다. 끝. 자,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기울기의 합이 가장 커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약간 포인트는 뭐임? 예. 이 기울기 바짝 서 있는 거 이거. 요 놈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뭔가 결정할 것 같지 않냐? 그지? 만약에 양수면 너무 크고 음수도 너무 작잖아. 맞죠? 자, 일단 저 첫 번째 거부터 구할까? 아니면 이거부터 구할까? 뭐 조상모사지 뭐. 이거부터 구하자. 자, 갑니다. 얘들아, 뭐부터 찾아야 돼? P의 좌표가 뭐야? 3등분점인 거 아까 내가 그림 그릴 때부터 힌트를 줬지. X좌표가 2면은 3분의 1, 3분의 4겠네. Y좌표는 쉽죠? 6이면 4, 2겠네. 그러면 벌써 얘도 같이 나온 거지. 뭐야? 3분의 2, 4겠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M이 지나가야 되는 거. 여기. 이거 뭐게? 2등분 해야 돼. 자, 전체 넓이를 만약에 3이라고 치자. 3 맞나? 6이지. 전체 넓이를 3이라고 쳐봐. 뭐 6이긴 한데 3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 1이잖아, 지금. 여기 넓이 얼마야? 2잖아. 그걸 절반으로 쪼개줘야 3등분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중점 지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뭐다? 0,3인 거야. 얘 기울기 뭐임? 3분의 4만큼 증가했어요, x가. y는 1만큼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l의 기울기는 3분의 4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증가했습니다. 2분의 3이겠네요. 끝. 자, 여기 가보자. 요 노란색 기울기 좀 많이 크긴 하다, 그죠? 3분의 2분의 4. 그래서 뭐 나와? 6인가? 6 나온다, 맞지? 얘만 해도 충분히 큰데 이놈이 중요하겠지. 얘 어디 지나? 이 둘의 중점 1,0. 기울기 음수냐 양수냐? 4만큼 3분의 1만큼 증가할 때 4만큼 감소해버렸다, 그치? 음수네. 졸라 큰 음수. 그래서 얘가 탈락이겠네. 됐지요? 끝. 여기까지. 졸라까지 너 아니다, 그치? 쬐끔 크네. 자, 오늘 이제 원방 넘어가는데요. 도훈아, 원의 정의가 뭘까? 원? 너 배웠구나. 맞다. 최근에 했었구나. 아,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하면은 저번에 막 동그란 거요, 각이 없는 거요, 뭐 이러고 있거든.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의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원의 정의는 뭐다? 이거 뭐야?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값을 갖는 일정한 뭐다? 점. 원래는 뭐야? 원래는 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자취라고 부를게.
우리 최근에 했으니까. 그럼 너희들 뭐 하면 돼? 어느 한 점이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해보자. 거리가 일정한데 그 거리를 얼마? r이라고 해보자. 그럼 자취를 구하라고 하니까 뭐 해보자? 이 점을 x, y로 잡아보자. 이건 x1, y1이다. 거리는 r입니다 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뭐다? r입니다. 루트 씌운 상태. 그 양변에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원방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 오케이?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아나? 표준형은 뭔가 특징을 살려서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리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놓은 적당하게 식을 변형해 놓은 녀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뭐다? 전기를 해버리겠지.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겠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1차식은 있겠지. 상수항도 이거 넘어오면은 있겠지. 그래서는요. 이렇게 만들어준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을 잘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제공을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 경우는 사실 일반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딱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문제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죠? 전부 다 표준을 바꾸라고 하죠, 오히려. 왜? 표준을 바꿔야 그림을 그리고 그림 안에서 우리 특징 찾잖아.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원방이랑 전에 배웠던 직선, 그 전에 배웠던 평면까지. 그 다음 시간에 또는 뭐 요 마지막에 배우는 도형의 이동까지 생각하면 그 녀석을 묶어서 다 뭐라 부르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봐도 있겠지. 근데 식을 도형으로 표현을 해봐라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을 좀 열심히 그려주려고 노력하고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좀 길러주면은 그림 자체가 너희들한테 큰 힌트가 될 거다.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서 막 말이 긴 문제, 어려울까 쉬울까? 뭐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림이 있다라는 말 자체부터 사실은 쉬운 문제야. 오히려 그림을 못 그리는 문제. 그릴 수 없는 문제가 더 어렵지. 알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하러 가냐. 뭐 한 개, 두 개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합시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 첫 번째, 접합? 접하는 원. 첫 번째, X축에 접해봅시다. X축에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짠. 자, 첼시. 여기 원 있어요. 여기 중심 있어요. 여기도 원 있어요. 중심 있어요. 자, A, B라고 해보자. 얘든. 반지름 길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뭐다? 절대값 B.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원방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됩니까?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할 때 누구? 반지름 쪽을 절대값 B의 제곱. 제곱할 거잖아. 그냥 B제곱. 이게 첫 번째 뭐?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했더니 중심에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반지름을 만들러 가더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번에 Y축 해볼까? 뭐 결론 나왔죠 이미? 중심의 A, B야. 중심의 A, B야. 반지름 길이 얼마입니까? 얘나. 또 그렇지. 그래서 Y축에 접한다면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거나 미수를 우리가 잡았을 때 중심의 누구를? X좌표를 Y축에 접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역시 X좌표를 반지름 제곱으로 가져다 쓰면 된다 맞지? 그래서 A제곱 들어갈 겁니다. 원래는 절대값 A의 제곱. 근데 제곱할 거니까 절대값 그냥 안 쓴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뭐 해볼까? X축과 Y축을
뭐 해보자? 동시에 다 만나보자. 첫 번째. 도훈아, 중심의 좌표 얼마야? 얼마로 잡을까? 어? 아니, 미지수를 써야지. 1이 왜 나와? A, A죠. 자,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식을 쓰려고 했던 생각인 것 같은데,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과 동일하겠지. 그리고 그 크기가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도 A, A, 여기도 A, A로 잡아주시면 되고, 방금 말한 게 힌트다. 뭐? 반지름도 A야. 그래서 X-A의 제곱, Y-B의 제곱, 는 A, A의 제곱, 는 A 제곱으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만들어지나?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뭐가 달라질까? 반지름이 달라지나? 아니죠. 반지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중심의 좌표가 A, A가 되는 거지. 반지름은 여전히 절대값 A야.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라고 식을 씁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 좌표가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꼭 잘 기억해 줘야 되겠다. 맞지? 어디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마이너스 A, A로 하든 A, 마이너스 A로 하든 A가 양수든 음수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항상 뭐부터? 얘네들은 식을 바로 세우고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얘는 일단 뭐 해야 돼? 그림 또는 식을 통해서 뭐 해줘야 돼요? 제 몇 4분면에서 위치하고 있는지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지 뭐 하나로 똑 떨어질 수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후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녀석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걸 파악을 하는 게 최우선이다. 뭔 소린지 알겠냐? 오케이? 동시에 접하는 거. 알았어?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문제 보면 잠깐 일반형 얘기하지. 그럼 뭐 해야 돼? 일반형한테서 뭐 하래? 중심이랑 반지름 찾으래. 그럼 뭐 하고 있겠어, 우리는? 전부 다 표준을 바꾸고 있겠지. 그 표준을 바꿔서 중심이나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이제 좌표평면상에 그림 그리러 가겠지. 이런 데 그리러 가겠지. 알았죠? 끝. 그러면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의 기본 문제들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이거 아마 다음 장일 것 같은데 여기 247번 그지? 다음 장이지. 아니냐? 아직 그 페이지 그대로 있냐? 요 녀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 맞지? 언제 들었어? 어느 단원 하면서 들었어? 바로 앞 단원 하면서 들었던 녀석이지. 뭐 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을 한 번에 설명할 겁니다. 뭐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공식을 씁니다. 도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았음? 그래서 첫 번째 두 도형의 방정식이 직선이든 원이든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fx, y는 0이다 라고 쓸게요. 그래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 하면 된다? 직선 했던 거 기억나? fx는 0, fx가 아니라 fx, y는 0에서 는 0할 때. 두 번째, gx, y는 0에서도 는 0만 빼. 그러고 나서 둘이 뭐 하는 거야? 둘 중에 한 녀석에다가 k를 붙이고 더해주면 0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던 거? 얘랑 얘가 직선인 걸 배운 것밖에 없어. 그 1차식이다 보니까 K배를 하든 뭔 생 발광을 하든 어쨌든 더해주면 1차식이지.
근데 직선이 됐던 것뿐이야. 맞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뭐 배운다? 원과 원일 때를 다루고 있는 것뿐이야. 이해됐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뭔가 쌩쇼를 하고 있겠죠. 얘도 역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뭔가 쇼를 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k배를 해서 더하고 있는 거잖아. 변형 붙인 거고. 맞지? 얘는 도대체 무슨 도형이겠냐? 얘들아.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방정식 만들어 해봤어. 그럼 이 도형은 도대체 뭐가 되겠냐? 어떻게 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x제곱 y제곱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k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아? 1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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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에 대한 1창, xy에 대한 1창, 1창만 남아있겠네. 그 녀석들만 남아있다. 그걸 우린 무슨 도형이라 불러? 직선이라 부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하여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원의 방정식 두 개 그냥 빼면 끝납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x제곱 y제곱 방을 사라지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만약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뭔데요? 여기도 k가 살아있고 여기도 k가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앞에 거랑 합치면 1 더하기 k의 x제곱에 1 더하기 k의 y제곱에 막 시작할 거 아니야. 이 녀석을 뭐 해주면 양변을 1 더하기 k로 나눠주면 뒷부분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x제곱 y제곱에 대한 무슨 도형이야?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 뭐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하여 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둘 중 한 군데다 k 붙여서 일단 더해서 는영으로 가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럼 그 k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뭔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았음? 그리고 마지막 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우리 이렇게 만든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만든 이 직선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 잘 기억해둬야 될 겁니다. 킥인 문제가 한 두어 개 있다. 알았음? 그것 때문에 별표. 모든 문제가 다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많이 나와. 공통현이. 알았음?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내가 지금 목 상태가 영 아니라 약국 좀 갔다 올게. 요거랑 관련된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갑시다. 자, 어떤 문제 지금 풀 거냐면 안 보여. 아... 한 세 개 정도만 풀까? 일단 뭐 쉬운 거. 쉬운 거. 아이 왜 없어? 이거 하나 하자. 272 하나 푸시고요. 아까 세 점을 지났느니 어딨지? 여기 있다. 자, 283, 285입니다. 그리고 4개 풀어야겠는데, 더 풀어야겠는데? 292번. 거리 최대 최소고 이거는 여기 있다. 썩 마음에 안 드네.
일단 요 4개 풀고 있어봐. 저 뒤에서 찾아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350번. 자, 272. 2점 마이너스 1,3, 5, 마이너스 1을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 있습니다.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 그냥 뭐야? 중심을 준 거지 뭐. 그죠? 마이너스 1,3이 있어요. 여기 5,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의 좌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 더해서 2로 나눠주면 1? 1. 그러면은 베인지름의 길이 나왔네. 3, 2, 9, 4. 루트 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방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다? 거기서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Y축은 어떻게 보면 직선이잖아. 그 직선에 의해서 잘린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무슨 그림임? 현 아님? 그지? 현을 구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야. 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현의 길이 지금도 똑같다. 대신에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원의 방정식에서 또는 뭐 주어진 조건에서 읽어주세요 밖에 없지. 요거 길이 얼마입니까? 이게 y축이니까 x는 0, x는 0이니까 길이 2겠죠. 그럼 여기 루트 13이 되네. 피타고라정을 써주면 얼마야? 3인가? 3. 그래서 뒤에 똑같다. 답은 6.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알았죠? 뒤에서도 현의 길이 또 물어볼 거야. 뭐 내가 설명을 할지 안 할지 시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현의 길이는 중학교 방식 그대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283 가보자. 283은 뭐임? 아, 세 점.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잖아. 하나는 원점, 하나는 1,2, 하나는 마이너스 1,3. 근데 내가 뒤에다가 285번 하나 더 풀라고 했죠. 세 점 마이너스 3,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과 1,3을 지난다. 자, 잠깐만. 없네. 자, 요런 문제, 같은 문제, 다른 문제야. 내 생각엔 다른 문제입니다. 오케이? 다른 문제야, 이거. 283과 285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283은 어떻게 풀래? 자, 원의 방정식에서 미지수 몇 개입니까? 기본적으로 3개입니다.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을 미지수로 잡든 일반형에서 x의 일차항과 y의 일차항과 상수항을 미지수로 잡든 어쨌든 미지수는 3개야. 그래서 하나의 원으로 결정을 지어주려면 반드시 3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 3점을 제공하고 있는 두 문제를 만났는데 너희들 교육과정에 미지수 3개짜리 연립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 때문에 풀이가 2가지라는 얘기야. 어머. 알겠니? 요 문제는 원점이 있어. 그래서 일반형을 쓰면 돼. 왜? 처음에 플러스 C는 0에다가 원점 0,0을 대입해서 성립한다 하면은 C가 0이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 2개짜리 연립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뭐 1,2랑 마이너스 1,3을 넣어서 연립을 하면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각각 1과 마이너스 3 나오나 보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푸는 건데, 자, 문제는 285번. 이거 풀이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응. 문제는 285번이야. 285번 문제는 원점을 지나는 거는 아니야. 다른 점 3개를 지나.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C가 들어가서 0이다라고 풀면은 풀리냐 안 풀리냐? 풀리기는 해.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3개짜리 연립은 없앴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거나 했을 때 이거는 감점이 돼요. 그 말은 학교 선생님들이 연립을 간편하게 줄까 안 줄까? 모르지. 일부러 불편하게 주기는 힘들지만
간편하게 내려고 검토를 안 하신다고, 대입형 문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뭘까? 자, 간다. 일단은 그림이 좌표평면에 필요는 없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좀 그릴게요. 아이, 많이 내려가야 되네.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3, 6 B C 1,3 얍. 자, 어떻게 생겼어? 직각 아닌 것 같아. 둥간인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뭐야? 세 점을 지나는 원. 얘들아, 뭐가 나왔어? 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왔잖아.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찾아주면 되는데, 반지름은 사실 어디로 찾든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찾는다 치고 중심을 찾아야 되잖아. 이놈의 이름이 뭐야? 외심이잖아. 그럼 어느 문제로 바뀌었어? 평면좌표 단원 문제로 가지. 평면좌표에서 우리 뭐 배웠어? 외심의 좌표 구하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외심의 좌표를 x, y로 둔 다음에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모두 똑같다. 그렇게 외심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를 x, y 혹은 a, b 미수 두 개로 잡아서 푸는 문제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모범 답안이야, 얘는. 다시 말하지만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첫 번째, 일단 계산이 지저분할 수 있어지고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검토를 이걸로 검토는 안 하시거든. 알았어? 다른 풀이로 검토를 하시지. 그래서 이 풀을 썼다가 지저분할 수 있고, 두 번째, 서술에서 그거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방향을 제시해 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다. 풀이 안 해도 되겠어? 제시 괜찮나? 괜찮나? 최근에 근데 너 습관이 뭐네? 인상 쓰는 거. 그지? 나중에 너가 한 20살 초반 되잖아. 되게 후회한다. 여학생들. 왜? 이 주름 생겨. 그래서 뭐 해? 여자애들 필러 맞잖아. 내 여자친구가 전에 그랬거든. 내 옛날 여자친구가. 왜 웃지? 일부러라도 인상 쓰지 않는 습관. 알았죠? 자, 갑자기 뭐. 그자, 중심이 어쩌고저쩌고 위에 있고요. 자, 뭐야?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XY축에 동시에 접한 건 뭐부터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중심이 어딘데?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문제는 이거 없어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 그거를 알려주려고. 자, 중심이 누구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누구가 2차 함수일 때도 있고 지금처럼 직선일 때도 있어. 그때 뭐 하냐면은 좌표평면상에 저 직선을 그려보세요. 또는 2차 함수면 2차 함수를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대충. 오케이? 꼭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건 아닌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야 y좌표는 4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좀 많이 급하다 그지? 이건가? 이거네?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때 간다. 얘들아,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들이 다 어디 있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y는 x랑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었으면 1사분면에도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그림을 잘 그렸다면 4사분면에도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저 괄호 속에 말이 없어서 복수 정답이거나 뭐 두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다면 두 번 풀어줘야 됩니다. 중심을 뭐로 잡아서 A, A로 잡아서 이걸로 잡는 거야. 이런 뭐야? 요거 딱 잡는 순간 1사분면에 있는 걸 찾겠다요. 알겠죠? 대신에 중심을 잡혀 A, A가 어디 있는 거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에 있다. A, A 빠방 대입하면 A는 1 나오잖아. 1, 1이야. 오케이? 두 번째 얘는 뭐야? 기억인 거 찾았지? 원방은 이렇게 만들면 되고 중심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로 하세요. 근데 A, 마이너스 A가 어디 있는 거야? 저 직선 위에 있는 거야. A, 마이너스 A 대입해봐. 그럼 뭐 나와? 2A는 4니까 A는 2. 2, 마이너스 인 거야, 중심. 그럼 반지름 길이는 위에 건 1이고 밑에 건 반지름 길이가 인 거지. 알았니?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만약에 뭐 반지름 합을 구하시오 3.
두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5파이. 알았어요? 지금은 밑에 것만 물어보니까 4파이. 알았죠?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죠? 그럼 나중에 막 이참수 위에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랬지, 중심이. 그럼 뭐 해? 역시 좌표평상에 나타내봐. yX가 만나는 게, yX가 만나는 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a, a로 해봐. a가 두 개 나올 거야. 양수하는. y는 마이너스 a라는 거. 그림을 보니까 어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두 개가 있네. 그럼 a, 마이너스 a도 해봐. 그럼 뭐야? 또 양수하나 음수하나 두 개 나올 거야. 총 4개의 원이 그려지겠지. 알았나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찾아 가능합니다. 끝. 다음. 그러면 개념 설명용 문제들은 다 끝난 상황이지요? 자, 여기서 살짝 건너뛴 유형. 넘어간 유형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더 설명 좀 할게요. 근데 없었던 것 같거든. 요 뒤가 문제지. 지금 350번 맞다. 이거 하나 해야 되지. 292까지 풀이한 거지. 350번 잠깐 갔다 오자. 자, 350번은 문제 좀 별표를 쳐놔봐. 너네 이거 어떻게 풀래? 한 원이 다른 도형의 둘레를 이등분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 도훈 씨? 어떻게 풀었어요? 뭐 풀었어? 오케이. 자, 요거 별표 쳐놓고 필기 조금만 하자. 뭐 여기다가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그 공통현 기억나냐? 너희 필기해놓은 거 공통현. 책에다가 표시만 해놨으면 저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쪽에다가 거기다가 필기 좀 합시다. 뭐냐면 아까 나 같은 경우는 막 f x, y 플러스 k g x, y 는요 해놓고 막 직직 해놓고 원 해놓고 여기서 쪼개가지고 k가 1이면은 뭐다? 공통현이다 라고 했었지. 그지? 거기다가 필기 좀 마무리 더 합시다. 뭐냐면은 공통형 문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함. 왜? 숨겨서 그래.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건 어땠어? 원이었지. 두 원이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할 거야 얘는 항상. 문제는 얘야.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직선의 어쩌고 저쩌고 또는 두 원의 공통현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숨겨버리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동합니다. 자, 간다. 어느 한 원이 있어. 어느 한 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원이 지나가. 원과 겹치나 봐. 그때 둘레를 이등분을 할래. 자, 직선이었다면 중심 지나 이렇게 따라라락 나누면 되죠. 근데 원이 지나가면서 둘레를 이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겁니다. 샥, 샥. 그럼 이등분 된 거잖아. 선생님 오른쪽이 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넓이가 커 보이는 거. 넓이는 오른쪽이 크지. 근데 둘레는 잘랐잖아. 어디를? 지름의 양끝점을 잘랐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된다? 두 원의 뭐야 이게? 공통현이. 두 원 중 이등분 되는 녀석. 이등분 되는 녀석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먼저 공통현부터 구합니다. 둘이 뺄게요. 뭐야? 2-ax 플러스 바로 묶어서 a-1y 됐나? 그리고 마이너스 16은 0. 자, 이게 공통면이거든요. 이게 뭘 지난다고 얘들아? 이등분 되는 녀석의 중심. 얘가 이등분 되는 놈이잖아. 중심 얼마야? 1,2a거든. 그걸 지난다 대입하면 끝나. 그럼 a에 대해 2차 방정식 풀리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음? 끝.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알았죠?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 뭐가? 공통현. 알았음?
동수 이해됐음? 쟤도 이해됐음? 자, 하나 더. 무슨 문제냐면 지금 원래 사실 이거 찾으려고 했었는데 없어서 위에 것만 했는데 두 원의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제일 작은 뭐 넓이나 둘레겠죠? 반지름도 마찬가지 최소의 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 공통현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며. 그래서 요게 실제 문제에 쓰이는 표현이거든. 이렇게 딱 주자마자 너희들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하면서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맞지? 야 이거 왜 플러스 1로 썼냐?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아무튼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식을 세워볼 겁니다. 안 돼요. 공통형 풀러 가야 돼. 누구? 가장 작은 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 자체만 보면 이 밑에 게 맞지. 근데 그 중에서 뭐? 최소에 있는 원 때문에 그래. 얘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왜? 지금 센에는 없어서 말로만 설명할게. 한 원이 있고 다른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란 거는 뭐 무수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한 요쪽 편으로 쏠린 것만 좀 그린다 치면은 요런 원도 있고 뭐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겠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원은 뭐야? 노란색 두 원의 공통현을 이 흰색 원들도 현으로 가지잖아. 맞지? 그러면 어차피 가질 현이라면 제일 작은 원이라면 그 원의 입장에서 저 현은 제일 큰 현이면 되지. 제일 큰 현이 뭐야? 지름이지 뭐. 알았어? 그래서 뭐다? 공통현이 지름인 원을 푸시면 돼. 알았나요? 그래서 공통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 말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게 뭐 나머지 것들은 내일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 점이 나타낸 동 이거 자취고 자취 별표 쳐야 되고 내일. 그러고 요거는 그 뒤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미 오늘 했고 책이랑 순서가 좀 달라가지고 요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금방 끝날 거. 현의 길이 아까 말했던 거. 이거는 내일 설명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이거랑 연결되는 또 다른 중등기하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요거 접선의 길이.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자. 자, 그다음 접선의 길이라는 게 있어. 너네 접선의 길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냐? 중학교 건데. 있냐? 자, 접선의 길이가 뭐냐면 있잖아.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은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원 밖에 점이 있어. 거기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을 거야. 뭐 이쪽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당연히 똑같으니까. 여기가 접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PT라는 길이 이걸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어떻게 구할까? 이게 벤지름이잖아. 이거는 중심이라는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잖아. 중학교 때는 길이를 적겠지. 뭐 13이에요, 뭐 7이에요 하면서 적겠지. 근데 지금은 너희가 구하면 되지.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알았죠? 오케이? 끝.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내용들은 좀 수월하게 내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일 하는 내용 어려워? 뭐 아폴로니스만 하나. 그것 때문에 사실 내일은 시간이 조금 더 쓰일 수도 있긴 하다. 내일이 아니구나. 모레구나. 아무튼 목요일 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원의 방정식을 슬쩍 마무리 짓고 요번 방학 때 지금 도영이 이동을 할까 말까 사실 내가 좀 고민 중이야. 시간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동은 어차피 너네가 해봐야 이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거든. 이동을 한 뒤에 원 내용을 또 까먹고 이동을 하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어서 틀리고 이동을 한 뒤에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있는 공식 까먹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해석 잘못해서 틀리고 뭐 이런 겁니다. 이동 단어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 평면 끝났고 직선 끝났고 원 만들어졌 다 배웠으니까 이동을 한 뒤에 평면 얘기, 직선 얘기, 원 얘기를 다시 한다고 문제에서. 그때 그 내용을 까먹어서 너희들이 많이 틀리지 이동이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을 빼가지고 뒤에 함수 쪽이나 절대부등식 쪽을 좀 더 시간 쓸까 하고 있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한데 좀 고민해보고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수업이 원방 끝나잖아. 다음 주 화요일 수업부터는 지금 집합으로 넘어갈지 이동 일단 마무리해서 그거는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 주부터 얘기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잘 가요.